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구입하시면서 IP67, IP68 이 기호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IP가 Ingress Protection 이라는 말의 앞글자를 딴 이니셜입니다. Ingress가 입장, 들어감 이런 뜻이죠. Protection은 보호하다. 그러니까 침투를 보호하는 그런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International Protection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IP 등급이라는 게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IEC 표준 60529 규격에 해당하는 그런 규격입니다. 이 알파벳 IP 다음에 두 개의 숫자가 붙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방진, 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거고요. 뒤에 붙는 숫자가 물, 액체로부터 보호하는 등급입니다. 방진은 1에서부터 6까지 있습니다. 0은 보호를 못한다는 거니까 아예 제외시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냐면 먼저 방진 등급 1입니다. 50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손가락 하나 정도 되겠네요. 2가 12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손가락 마디보다 약간 작은 정도네요. 3이 2.5mm 이상의 고체. 4가 1mm, 5가 먼지로부터 제한된 수준의 보호. 6이 완벽 보호.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8도 1에서부터 8등급까지 있습니다. 먼저 1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호한다. 2는 수직에서 15도 이하의 각도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호를 한다. 자, 3은 수직에서 60도 이하로 떨어지는 액체, 분사되는 액체, 물방울로부터 보호를 한다. 4는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제한된 보호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5가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낮은 수압의 물줄기. 이제는 물방울이 아니라 물줄기입니다. 그 다음에 6이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높은 수압의 물줄기. 그리고 7부터가 이제 침수를 보호하는데 15cm에서 1m 깊이 사이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수 등급 7부터가 매뉴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매뉴얼에서는 15cm에서 1m 깊이에서 30분간 보호를 해준다. 어떤 매뉴얼에서는 15cm에서 1m 깊이에서 그냥 침수에 보호가 된다. 또 어떤 매뉴얼에서는 15cm에서 1m 깊이 사이에서 제한된 그런 방수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이제 공통된 거는 15cm에서 1m 사이에서 그냥 침수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호는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8등급이 가장 높은데 이 8등급은 그냥 침수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제한 없어요. 시간적인 제한 없이 그냥 침수가 되더라도 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킨스쿠버처럼 수심 10m, 20m 여기까지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자기계를 생활상에서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침수 환경을 상정한 그런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활상에서 한다 그러면 욕조 안에 들어가니까 한 50cm에서 1m 사이 되겠고요. 수영장을 간다고 해도 가슴 높이 정도 되겠죠? 아니면 2m 정도 풀이라 그래도 수영복 주머니에다 넣게 되면 대략적으로 1m에서 1.5m 그 사이에서 아마 침수가 되는 그런 환경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침수라면 강물에 빠지고 호수에 빠지고 깊은 수십 미터에 빠져도 보호를 해준다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수압이 강해지는 상황이지 이게 2기압, 3기압의 수압이 강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스킨스쿠버, 아쿠아워치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의 방수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라든지 깊이 이런 제한이 없으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자, 1m에서 1.5m 사이에서 침수로부터의 보호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1.5m 깊이에서 약 30분간 보호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침수로부터 보호를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러면 이거 완벽 방수폰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전자제품,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제조사들이 IP68에서 제정하는 방수 등급이 1.5m 깊이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방수 능력이다.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원래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IP68 등급에서 8등급, 방수 8등급에는 시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침수로부터의 보호. 이게 원래 제정되어 있는 8등급이 수행하는 방수 기능인데 제조사에서는 좀 네거티브하게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럼 방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번째, 그 비밀은 이 방수 테이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수 테이프가 스마트폰의 본체와 하판의 간극을 완전히 메워주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형태로 재단이 돼서
적당한 두께로 해서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로 틈을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포츠워치 같은 경우에, 방수 기능을 하는 스포츠워치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가 아니라 고무 실링으로 틈을 메꿔주는데, 요 스마트폰 이상 되는 전자기기에는 이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고무 실링으로 이렇게 좀 완벽하게 차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테이프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테이프이 그럼 방수의 전부냐?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그 이전에 방수가 되지 않았던 폰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본체 그 프레임이요, 사출 성형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수를 지원하는 최근 폰들을 보면 알루미늄 합금,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유니바디 형태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바디 형태라는 것은 하나의 구조물로 해서 깎아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을 요 두께대로 절삭을 한 다음에 그 안을 부품이 들어가는 공간에 맞게 정밀하게 팝니다. 깎아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메인보드 넣고 각 부품을 넣고 배터리 넣고 테이프로 밀봉을 해서 커버를 닫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가공이 된다는 거예요. 틈이 없게끔 정교하게 가공을 한 다음에 그 정교한 면에 강력한 테이프를 붙여서 합판과 밀착을 시키게 되는 방식으로 방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수를 지원을 합니다만 이 방수가 무상 보증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수 기능을 뭐 수영장이든 뭐 목욕탕이든 샤워하든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다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무상 보증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비자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수는 지원하되, 그리고 IP6867 등급을 표시해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조가 됐다라고 제조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물이 들어가면 보증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상 수리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약간 이건 좀 불합리하죠? 제조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물에서 사용하는 환경이 너무 폭넓다. 이걸 가지고 뭐 스킨스쿠버로 장비로 사용을 해서 물속 깊이 들어가서 아주 강한 수압을 못 견디는데 그 환경에서 사용되다 물이 들어가가지고 가져와서 이거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뭐 샤워하다가 사용했는데 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환경까지는 보증해 줄 수 없다. 아마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제조사에서 방수 기능을 구현해 놓고서 정작 물 들어가면 보증을 안 해준다니.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서 수십 미터, 수십 아래로 내려가서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몇이나 된다고 그런 환경까지 과정을 해가지고 이거 물 들어가면 보증 안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어쨌든 간에 물은 안 들어가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안심해서 사용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다음에 표기 가운데서 간혹가다 이런 표기 보셨을 거예요. IPX7, IPX8. 그러니까 앞에 방진이 X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수 테스트는 했는데 뭐 7 테스트든 8 테스트는 했는데 앞에 방진 테스트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방수는 되는데 방진은 안 된다 이 말인가요? 그럴 리가요. 자, 물이 침투를 못 하는데 먼지, 미세 입자들이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실험만 안 했을 뿐이지 일단 방수가 된다 그러면 먼지로부터의 보호는 뭐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IPX8이라 그러면 앞에 방진 테스트는 안 했을 뿐인데 미세먼지라든지 밀입자로부터 완벽하게 보호가 된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수 테스트와 방진 테스트의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방진 테스트는 단계가 높아지면서 그 이전 등급의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니까 6등급이면 그 6등급 이하 1, 2, 3, 4, 5등급을 다 충족시키고, 5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1, 2, 3, 4, 5등급까지를 다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하위 등급을 상위 등급에서는 다 포함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증을 하는데, 이 방수 등급은 그렇지 않아요. 방수 등급은 8등급이라 그래도 7등급, 6등급, 5등급 상황까지 다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8등급, 예를 들어서 1.5m의 수심에서 장시간 침수에서도 보호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하 등급에서는 더 보호가 잘 되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그 하위 등급하고 호환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진 등급은 단계별로 그런 어떤 그 테스트가 진행이 돼서 이거는 6등급이니까 그 이하 등급은 다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8등급이면 그 8등급 테스트만 딱 진행이 됩니다. 1, 2, 3, 4, 5, 6, 7등급을 거쳐서 8등급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8등급 테스트만 실시가 됩니다. 7등급이면 7등급 테스트만 실시가 돼요. 6등급이면 6등급 테스트만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는 그 이하 등급까지 다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론
8등급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정도의 성능이면 그 이하 등급도 뭐 보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스마트폰이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AS 센터 기사들은 다 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법을 하나요? 어떻게 알죠? 뭐 갖다 주면은 딱 보기만 해도 아는 걸까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하나 실험을 하는데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요 방수 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요 방수 라벨이 침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얀 상태인데 여기 물방울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좀 기다려 보시면 점점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색이 하얀색에서 점점 붉은색을 띠다가 나중에는 요렇게 빨간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침수돼서 고장났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충격이나 그 외에 뭐 자연적인 고장인지 요걸 딱 커버만 열어봐도 서비스 센터의 기사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만약에 이거를 물에 빠뜨렸는데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그럼 충분히 말리고 막 드라이로 말리고 자연 건조 오래 시키고 해서 전혀 물기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가져다 주면 기사들은 요걸 보고 바로 압니다. 아, 물에 빠지셨구나. 물에 빠뜨리셨죠? 왜 아는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기사도 있는가 하면 뭐 국내처럼 짐이 다 알고 있노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기사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요 방수 라벨 요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G3 스마트폰인데요. G3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작게 있어요. 방수 라벨이. 그 안쪽으로 보시면 요 붉은색 스티커 있잖아요. 요게 방수 라벨이에요. 요게 물에 젖으면 요 색이 여기는 하얀색인데 물에 닿으면은 요 하얀색 도료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녹아버려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물을 떨어뜨려 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딱 물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좀 여기다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휴대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오랜 사용 시간으로 인한 마모, 외부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사이를 메꾸고 있는 접착 테이프, 방수 테이프에 틈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열화에 의해서 방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는 이런 것들도 염려하는 거죠. 사용을 오래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인해서 제품 열화로 초기 상태와 변형된 상태에서 방수 기능이 약화된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증을 하느냐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다가 뭐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냐면 생활 방수 및 방진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제품이 자연스럽게 마모됨에 따라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액체에 의한 손상은 무상 보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LG, 뭐 그 외 제조사들은 다 같은 입장이에요. 물 들어가면 보증 안 해주는 걸로 하자. 이게 일종의 담합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소비자를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방수라고 하니까 물 들어가면 좀 무상 수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5m에서 30분간 원래는 30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깊이를 명시하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중 탐사나 아니면 거친 파도 이게 또 수압을 견디는 거와 아주 물이 강하게 와서 부딪히는 그런 힘과 이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까지 다 보증하는 거는 아니니까 뭐 그런 거를 명시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30분 이렇게 기한을 해놓으면 물 들어갔는데 이거 뭐 한 두세 시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소비자들은 증명할 수 없잖아요.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시간을 취해서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빨갛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 폰들은 라벨이 표시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IP68, IP67 앞에 숫자는 방진이고 뒤에는 방수 등급입니다. 방진은 6이 가장 높고 방수는 8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수의 핵심은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 유니바디로 정교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틈 없이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만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틈은 이런 접착력이 우수한 방수 테이프, 아주 정밀하게 가공되는 방수 테이프이 이렇게 붙고 커버가 딱 붙어서 습기를 원천 차단하는 물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방수포를 가지고 또 물놀이 열심히 또 재미있게 하셔야 되겠죠? 물놀이 하실 때 혹시나 물 들어가게 되면 이거 제조사에서
무상 수리 안 해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불안하신 분은 방수팩 하나 쓰시고요. 아이 뭐 들어가겠어? 제조사들이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사용을 하시고요. 네, 그건 또 개인이 결정하신 문제겠죠. 네, 그럼 방수 방진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뿅뿅 하트.